자, 159페이지. 자, 이온이란 물질이 이제 성질. 이온이란 물질. 성질인데, 이온이란 물질. 얘는 이제 정문정에도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 우리가 쿨롱 결합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첫 번째 것이 힘 주면. 이 물질한테 힘을 주면은,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제 처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은 의미 서로 간에 지그재그로 다 결합된 모습인데 힘을 주는 순간적으로 약간 밀려. 좀만 밀려도 보면 해봤자 서로 간에 그 같은 전환을 띠는 이온끼리 만난다고. 네. 그럼 서로 간에 싫어하니까 분리돼. 네. 그래서 우리가 힘 주면 반듯한 모습으로 분리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 표현할 때 쪼개져. 오케이? 그래서 힘을 줄 때마다 일정한 패턴으로 분리되면 쪼개져. 힘을 줄 때마다 일정한 패턴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얘는 깨져. 우리 예를 들면 유리 치면 유리 다 그러니까 박살나고 하는데 그 모습은 늘 다 달라야 돼. 똑같은 유리여도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납품받은 유리여도 칠 때마다 늘 분리된 모습은 다 다르다. 얘는 깨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깨지는 건 쪼개지면 다르다. 유리는 깨지는 거. 왜냐면 유리는 분리되는 모습이 일정한 패턴이 없어. 근데 얘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다 보니까 얘는 쪼개집니다. 너희가 과학에서 쓰는 표현 좀 잘 보고 해야 돼. 두 가지가 자, 물에 대한 용해성인데 물 용해성. 물에 대한 용해성. 일단은 이온이라는 물질은 물에 잘 녹아.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아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이 전부 다 그 이온화. 전부 다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되고 이 이온이 된 것은 이온은 물속에 혼자서 이온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물 분자에 둘러싸이게 돼요. 나중에 고3 때 하면 배우는데 물 분자는 조금 정리되어야 돼. 물 분자는 이제 그 산소랑 우리 수소인데 산소가 약간 플러스이고 수소가 약간 마이너스 산소가 약간 마이너스이고 수소가 약간 플러스일 때요. 약간 플러스. 약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표현할 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쓴다고. 그게 조금 그 말 뜻이야 이게. 이온수는 확실하게 뭐 1 플러스 1, 뭐 2 마이너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전자 쏠림 좀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것들은 약간 정렬이 좀 뛰는 거. 그래서 산소는 전자 좀 더 쏠려서 마이너스 뛰고 약간, 그리고 수소는 전자 좀 더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공결합한 전자가 있는 위치가 좀 더 산소로 좀 더 간다고 치우친다고. 그거 나중에 또 배워.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좀 뛰고 수소는 그럼 반대로 플러스 좀 뛰게 돼. 이것이 물 분자 모습인데 NaCl 우리 양용과 음이온 이 물 속에 있으면은 이 이온이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물 분자에 둘러싸이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어때? 양이온은 플러스 정리 뛰는 거다 보니까 마이너스 정리 뛰고 있는 산소가 달려붙어요. 이렇게. 또 누가 달려붙는지도 알면 좋아요. 시험 문제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그런 거. 물론 2D가 하면 뭐 3D도 다 달려붙어 있잖아. 이렇게 되고 있다. 음연의 경우는 마이너스 정리 뛰는 거니까 플러스 뛰고 있는 수소가 더 달려붙는다. 또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에 둘러싸이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얘를 우리가 수화라고 써요. 수화라고 그러고, 그리고 물 해봤자 그 용매 중에 한 종류니까 좀 더 큰 범위를 쓰면 우리가 용매화라고 그래. 용매화다. 그 용매에 둘러싸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제 모든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다 녹는 것이 아니야. 물에 안 녹는 이온결합 물질도 있어. 그게 뭐냐면 앙금 제외. 앙금은 제외고. 그럼 앙금이 무엇이냐면 얘는 앙금은 종류 많다. 근데 약간 생으로 외워야 돼. 생으로. 대표적인 앙금 해보자. 우리 배우는 것은 HCl 이고 또 어떤 거냐면 그 일부 어떤 양이온과 일부 어떤 음이온끼리 만나면 무조건 앙금이 되는 거. 그것이 뭐냐면
BA 플러스 그리고 CA 플러스 전에 쓴 거 없지 이거? AG 플러스 그리고 CO3 E- 그리고 SO4 E-. 그러니까 나누게 되면 양은 음이온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서 되는 경우는 전부 다 앙금이다. 떠올려야 돼. 물론 앙금 종류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엄청 많아. 그리고 앙금의 색깔도 있는데 색깔은 뭐 따로 외우면 되냐?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뭐야? 바. 이거 뭐야? 카. 이거 뭐 한쪽 보게? 얘는 코, 소. 그래서 바카, 사탕은 고소해. 외우면 되냐? 아무튼 얘는 이것들 만날 때 그때가 이온이고, 그때가 이제 앙금이고, 얘는 이온화가 안 된다. 됐나? 무조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그 앙금 되는 것은 아니야. 이게 서로가 만날 때. 그렇죠? 떠올려. 다음에 앙금 안 만드는 다시 한번 했지 앙금이 안 되는 이온도 있어. 얘는 뭐냐면 그 K 플러스 그리고 Na 플러스 아니면 NH4 플러스 아니면 NO3 마이너스 이렇게. 얘는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에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칼륨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앙금 안 돼. 무조건 이온화가 돼. 또는 뭐 나트륨 이온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앙금 안 되고 전부 이온화 전부 다 되고 또 뭐니 NH4 플러스 이것이 암모늄 이온. 암모늄 이온이 포함된 경우도 앙금 안 돼. 무조건 다 이온화가 돼. 그리고 얘는 질산 이온. 또 이 질산이 포함된 물질은 전부 다 이온화가 돼. 그래서 우리가 얘는 무조건 다 결합해야지만 이렇게 서로가 결합해야지만 앙금이고 물론 이것만이 앙금이 전부 다가 아니고 다른 것도 많아. 그건 따로 또 외워야 돼. 그리고 앙금에 대한 색깔도 외워야 돼. 그리고 얘는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앙금이 안 된다. 앙금은 뭐가 돼? 이온화가 돼. 얘는 그냥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K 들어가는 거는 그 N 들어가는 거. N. K 들어가는 거 한 거 있고 N 있지? 뭐 N 들어가는 딴 거 뭐 나올 만한 거 없어 그냥. 그래서 K랑 그리고 N 들어가면 얘는 앙금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온화 되는구나. 기하면 돼.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은 이렇게 앙금을 제외하면 다 잘 나온다. 전부 다 이렇게 수화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 속에 이제 이온이 있는 거다 보니까 전류 통합니다. 그 이온기랑 물질은 고체할 때 전기 안 통해. 왜 안 통하는 거냐면 서로 간에 그 양을 넣으면 서로 간에 정의정도 잃어버려. 그 세게 잡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이온이 이동할 수 없다. 이온 이동해야지만 전기 다 통할 수 있는 건데 이온이 이동 없는 거니까 전기 안 통하는 거. 그렇죠? 하면 그리고 앙금 이거 집어넣어봤자 이온화가 안 되니까 앙금은 전기 안 통한다. 이거 할머니 있어서 까먹었어. 뭐지? 할머니 있어서 까먹었네. 뭐더라? 아무튼 물에 아무튼 잘 녹아요. 전부 다 수소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한 가지 할 말도 있었는데 까먹었네. 맞아. 그래서 보면 물속에 보면은 햇볕째 그 우리 양이온 음이온 보면 진짜 근데 양이온은 그 외부 전극에 마이너스로 이동하고 그리고 음이온은 그 전극이 플러스로 다 이동한다. 오케이? 그렇게 돼. 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에서 나오는 전자를 다 받아서 그냥 전자를 결합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플러스극에서는 음연에 가서 자신이 그 얻은 그 음연되면서 얻은 원자에서 음연되면서 그때 얻은 전자를 또 내보내.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가 다 통하도록 하는 거야. 이거 질문. 그래서 이온계열 물질은 딱 고체에서 전기 안 통하고 물 다시 말하면 수용해서 전기 통하고 물 앙금을 제외. 앙금은 이제 이온 안 되니까 전기 안 통한다. 그래서 고체에서 전기 안 통하고 안 통하는 이유는 이온이 자주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이온 이동할 수 없는 거니까 못 통하고 물속에서 전기 통하고 다음 또 수용해. 용매에 들어간 경우도 이렇게 이온된 거니까 전기 통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애들이 그 액체랑 그리고 수용이랑 헷갈려 하는데
액체의 경우는 가열해서 상태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고체가 액체되는 거고, 그다음 수용액은 그냥 물에다 집어넣는 거. 집어넣어서 이제 그 녹고 하는 거, 녹는 거. 우리가 수경하는 다 녹는 거. 그것이고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서로만 다르다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전기 전선 잘 보고, 다음에 용이 끓이죠. 우리가 총 세 가지 결합이 있는데, 우리 배운 내용 먼저 이온 결합, 그리고 금속 결합. 또 뭐냐면 다음이 그 고온 결합, 고온 결합인데 세 가지에서 가장 센 결합이 뭐게? 가장 센 건. 두 번째 누구게? 두 번째가 이온, 세 번째가 금속. 뭐야? 그래서 이온 결합에서 금속 결합은 뭐냐면 이제 서로 간의 그 이온끼리 잡아내는 힘. 그것이 뭐냐면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에 비례한다. 이것은 같은 말 뭐냐? 이거 쿨롱의 힘, 쿨롱의 힘이라고 그러고, 힘이니까 우리가 시키면 F 쓸 수 있는 거. 저는 이거 안 했지 이거. 얘는 지금 F는 그러니까 쿨롱 몇이야? 그는 서로 간의 그 두 전기는 무슨 말이야? 피고원에는 이런 그 이온끼리 서로 간의 그 잡아당기는 힘, F에 대한 거. 서로 간 중립거리가 R로 하고 있을 때 얘는 쿨롱인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서로 간의 전하를 곱하면 돼. 그 Q1 곱하기 Q2 해주면 돼. 됐나? 이때 보면은 그 전하의 부호도 다 쓰고 하면 돼. 됐나? 서로 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하의 종류가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그래서 이 것에 대한 그 값은 음수다, 음수. 그래서 F가 음수 나면 인력이다 떠올리면 돼. 만일 또 플러스야. 그러면 그때는 햇빛이 마이너스 거의 마이너스 했죠? 플러스고. 또 플러스 거의 플러스 했죠? 플러스니까. 이 값이 플러스 나면은 총력이다, 총력. 떠올리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가 크고 마이너스 작고 플러스 크고 그지 아니고 얘는 어떤 힘이든 힘 종류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서로 간에 달려붙는 그 힘이 더 클수록 서로 간에 그 농은 끌려 더 높게 더 나타나. 서로 간에 뭐 끊어져야지만 그것이 녹아서 액체되고 고체되고, 녹아서 액체든 기체되고 하는 건데 잘 안 끊어지면 열도 줘야 돼. 열도 주면 그나마 끊어낸다고. 그래서 열도 주는 거니까 온도 더 올라가서 농은 끌려 더 높아져. 그래서 서로 간에 그 힘이 더 셀수록 농은 끌려 더 높다는 거야. 된 거? 이해가나? 또 이어서 마저 좀 더 하면 책이 아직 안 나오지만, 그래서 고온결합 경우는 얘는 총 두 가지. 뭐 이렇게 변이 안 되나?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분자가 되는 경우랑 그리고 원자 자체가 된 그 고체 그리고 원자 결정. 이거래. 분자 결정과 그리고 원자 결정. 단어 까먹었다. 그래서 분자가 되어서 고체가 되는 거랑 그리고 그 고온 결합하는 그 원자끼리 결합하는 거.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이거 뭐냐면 이제 다이아몬드 떠올리는데, 오케이? 라고 할 때 분자 결정은 농문을 끌려면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그 물 분자 있으면 그 우리가 그 분자 그러니까 물이 끓일 때 그때는 서로 간에 끊어져. 이온도가 100도면 끊어져. 100도씩 끊어져. 근데 해봤자 물 분자에서 고온결합은 수소와 산소끼리 이 결합.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결합은 안 끊어지는 거. 됐나? 그래서 분자로 되는 경우 때 농온이 끌리면은 그 농온이 끌리는 장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서로 간에 분자 간의 힘과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분자 간 힘하고 관련된다. 됐나? 농온이 끌리는 거지. 그래서 분자 간 힘이 더 클수록 농온이 끌리는 더 높은 거. 그리고 분자 간 힘이 약할수록 더 낮은 거 해주면 돼. 물팅 안 나오나? 내가 얘기 그때 더 멀리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고온결합에 대한 특징도 뒤에 나오거든. 그 170페이지 나오는데 한번 지금 설명했던 게 먼저 보고
나중에 다시 또 해줄게 나중에. 자, 보면은 시간 별로 안 됐어. 뭐냐? 그래서 이 분자간 힘을 봐야 되는데 이 분자간 힘 종류가 고3때 하층에서 나오는 거고요. 총 세 가지. 어떤 것이냐면 먼저 이름이 약간 길어. 이름이 쌍극자 간의 힘이야. 응? 쌍극자 짝대기하고 이거 쌍극자 간의 힘. 그리고 쌍쌍힘 쌍쌍힘. 그래서 쌍극자 간의 힘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분자가 보면 마치 물배도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약간 전기 좀 띄는 거. 이것이 이름이 극성 분자라고 해. 그건 너희가 나중에 3도 넘게 돼요. 3도 넘. 분자 중량 때 나온다. 그래서 분자의 극성이 더 클수록 더 세게 더 작용해. 그래서 분자간의 힘이 좀 더 세지는 모습이야. 반대로 어떤 분자간 힘이 있는 거냐면 분산력. 얘의 경우는 그 분자량이 클수록 더 크게 더 작용해. 그래서 쌍쌍힘 그리고 분산력.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수소결합. 얘는 어떤 분자 내에 있는 수소가 다른 분자 속에는 F, 그러니까 플로린 아니면 산소 O 아니면 질소 N. 그걸 서로 간의 그 결합하는 거. 우리 이때 결합은 그 원자 간의 결합이 아니고 이제 그 분자 간의 결합 정도로 떨려. 분자 간의 결합. 됐나? 그럴 때 용질률이 더 높아져. 그러면 세 가지에서 누가 더 센 거냐? 내가 볼 때 누가 같은 세고 두 번째가 쌍쌍이고 세 번째가 분산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고무결합의 경우 분자 결정에서는 그 분자간 힘 이것이고 농원습관량 발휘되는 거다. 됐나? 근데 되게 보면은 이런 힘 해봤자 이온결합이 되면 약하다 보니까 분자됨 약하다 보니까 농원습관량은 거의 낮아. 그래서 공유라면서 분자 결정이 되는 경우는 주로 상온성 상태가 주로 액체 아니면 기체. 액체 해봤자 보면 이제 그 불온이 정도 있고 딱히 없어요. 주로 기체. 다음에 원자 결정은 말 그대로 원자가 어떤 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자들이 모여서 어떤 그 고체 덩어리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근데 얘는 그 우리가 그러니까 주 성분해야 탄소 C인데 탄소는 한 번에 결합 몇 번 하면 총 4번에 됐나? 4번? 뭐 손에 좀 4번에 4번 했나? 4번 다음에 좀 이렇게 4번 거다 보니까 그래서 공유력 되게 센 결합인데 이 결합을 그 탄소가 4번씩 전부 다 해. 다 하니까 서로 간에 잘 달라붙은 모습이야. 이것을 가열해서 끊어지려고 하면 온도 많이 필요해. 그 온도가 한 3,300도 넘어. 되게 세다. 우리가 철 녹노도 한 1,560도 넘는 거야 아마. 그것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녹는 거다 보니까 더 센 결합을 한다는 거야. 아무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에서는 녹는 점 끓는 점은 우리가 쿨롱님 얘를 봐야 돼. 이거거든. 중요하고 그리고 이 F가 더 클수록 농은 끓는 더 높은 건데 그러면 이 F가 더 크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분자에 해당하는 그 핵자 K는 상수야.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그 전원량 그러니까 이온이 띄고 있는 전원량이 더 클수록 더 크게 더 작용하고 그리고 부호는 의미 없다. 부호는 다음에 서로 간의 중립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크게 더 작용한다. 이거 해봤자 뭐냐면 어쨌든 이온이니까 이온 반대됨. 근데 앞에서 2단계 배운 그 조기랑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패턴 좀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제 서로 간 이온 크기랑 그리고 서로 간의 그 정립된 정도. 다시 말하면 1쪽은 1 플러스, 2쪽은 2 플러스. 그렇게 1 플러스 또는 2 플러스 되는 거고 그거야. 라고 하는데 두 개에서 누가 더 우선 더 크게 더 영향을 주는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거리보다는 전원량. 그래서 거리보다 전원량이 더 크게 더 증가할수록 전원량이 더 크게 더 증가할수록 녹음수 끌려면 더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 지금은 나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밑에 그 탐구 자율성인데 이거 지금 한 가지만 한 가지. 밑에 그 160페이지 탐구 자율성에서 서로가 비교하는 거. NAF, NaCl, NaPr라고 할 때 서로가 비교할 때 다 똑같은 나트륨인데 이건 다르죠.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은 뭘까? 공통점은 전부 다 11쪽. 11쪽 2주기, 3주기, 4주기 다 똑같이 1마, 1마, 1풀이야. 서로 간에 그런 전화야. 다 똑같다. 그 차이가 뭐야? 거리. 해봤자 그 2주기, 3주기, 4주기니까 이온될 때 크기가 작고 더 크고 더 크고 하는 거야. 그래서 크기가 작은 NAF가 다른 것에 비해서 분자의 힘이 더 센 거야. 아니 분자는 그 이온계를 더 센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은 끓이는 숫자가 더 높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튀게 나온 농점 봐라. NAF 농점은 996, NaCl 802, NaPr은 747. 이러할수록 더 농도 표현이 더 높은 거다 보니까 더 센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있다. MgO 그리고 CaO 그리고 SRO. 그래서 스테로등 세 가지 비교할 때 전부 다 이풀 이마.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비교할 때 서로 간에 그 같은 자연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이건데 전부 다 2족에서 3주기, 4주기, 5주기 다 똑같이 이온일 때 크기가 더 점점 커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UFC 다른 것보다 이제 농도 표현이 더 높다는 거. 우리 책 보면은 나오냐? 농전 저 산화마그네슘이 2825 그리고 산화칼슘은 2613 그리고 산화트론은 2531. 알로라스 더 저럴 에너지가 그냥 더 농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 알로라스 농도가 더 낮아진 모습이야. 맞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비교할 건데 서로 간에 볼 때 그때 그 이온 사이의 거리가 비슷한 거. 예를 들면 누가 줄까? 그 NAF 거리가 235 서로 거리가 235 나노미터고 그리고 피코미터고 그리고 CaO 이것이 서로 간의 거리가 240 피코미터. 라고 할 때 서로 간의 거리 보면 얘보다 시험보다 더 멀다. 먼데 해봤자 큰 차이 없어, 그죠? 네, 봐라. 전화량 1풀 1만, 2풀 2만. 누가 더 세겠니? 세다. 서로 간에 비교할 때는 온도가 농도는 1000도 안 되죠? 1000도가 안 되는 데는 뭐야? 2500, 2600도 된다. 이곳은 이제 거리가 비쌀 때, 그때 전화량이 더 크면은 그때 결합이 더 세게 결합한다. 그래서 이제 농도는 더 높다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문제 다 풀고 할 거. 질문. 없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끝. 지우.